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엑셀 수업인데요. 엑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반이 넘네. 해봤다. 나머지는 해본 거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그 한글 많이 쓰죠. 한글 많이 쓰고 또 엑셀 한글이랑 엑셀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하시거나 또 어디 취직해서 업무를 보시거나 이러려면 엑셀이나 한글을 좀 마스터해 놓으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한글이 많이 쓰이나 엑셀이 많이 쓸까요? 엑셀이 많이 쓰죠. 엑셀이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관공서는 엑셀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민들 자료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써요. 어쨌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알면 이 자료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이 세 가지 종류를 좀 마스터해 놓으면 나중에 일하시거나 업무 볼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럼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엑셀인데 엑셀은 그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계산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프린트본을 드렸는데 처음 하면 이런 걸 만들기가 쉽진 않죠. 해보신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 작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 요거 내려놓고 작업을 좀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보면 엑셀이 있겠죠. 여기 엑셀. 여기는 엑셀 2016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엑셀 2016을 열어보시면 통합 문서를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선택하시고 엑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에 보면은 파일 이름, 통합 문서 이렇게 돼 있고 통합 문서라 그러는 건 얘네가 그 시트를 계속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문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글은 빈문서, 세문서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시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어. 그래서 추가로 저는 이제 세 개 나오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세 개 딱 나오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로 그래서 추가해서 얼마든지 어, 시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한 통합 문서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엑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위에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고 빠른 실행, 빠른 실행이 있고요. 또 메뉴가 있고 거기 메뉴에 따른 리본 메뉴가 또 밑에 쫙 깔려져 있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게 홈탭이죠. 홈탭. 삽입 누르면 삽입에 관련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엑셀이고요. 이 메뉴 중에 파일은 좀 달라지죠. 파일은 파일 한번 눌러볼까요? 파일 누르면 이게 저장하는 모드로 가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리본 메뉴가 나오고 다른 메뉴들은 파일은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다시 뒤로 이렇게 가볼게요. 또 아래쪽으로 와보면 수식 입력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 상자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엑셀은 이렇게 칸칸이 돼 있어요. 다 칸칸이 돼 있는데
이 칸칸을 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셀에는 이름들이 있게 돼요. 한번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에 셀 주소가 나오게 되죠. 열 엑셀이 이렇게 열과 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열과 행을 이용해서 셀 주소가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르면 얘는 어디예요? 2, 4 여기 2, 4 이렇게 돼 있죠. 2, 4. 그 엑셀의 셀 주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그 셀 주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D3을 일단 한번 눌러볼까요? D3. D3을 한번 눌렀어요. 여기다 데이터를 10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쳐줘야 돼요. 엔터. 한글은 엔터를 줄바꿈할 때만 치죠. 엑셀은 마무리 지을 때 엔터를 쳐줘야 돼요. 그 옆에는 2, 3이 되겠죠. 2, 3. 2, 3에다는 200 이렇게 해볼게요. 200. 20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옆에다가 커서를 찍고 여기는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덧셈을. 그럼 100 곱하기 200 하면 덧셈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셀 주소가 뭐냐면 F3이죠. F3. 그럼 계산을 하려면 엑셀에서는 는을 먼저 입력해야 돼요. 는 해보세요. 는. 키보드에 는. 좀 확대를 해볼게요. 는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100의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럼 주소가 들어가지 10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랑 곱하기 표시 이런 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 눌러도 되고 쭉 위에 보면 1, 2, 3, 4로 되어 있는 거는 위에 걸 눌러야 되니까 Shift로 눌러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쪽 거 누르는 게 유리하겠죠. 숫자 키패드. 다음 셀 주소 23을 눌러보세요. 그럼 200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3 주소가 표현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석하자면 D3에 있는 이 값이랑 23에 있는 이 값이랑 더해라 이런 명령을 주는 거죠. 지금 엔터 해보세요. 엔터하면 300이 나오죠. 이건 뭐 암산을 해도 다 알긴 하는데 그래서 셀 주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봐보세요. 100이 아니고 300을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D3셀을 선택해 보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0이라고 이렇게 써봐요. 300이라고. 300이라고 쓰고 엔터 하면 이게 답이 바뀌죠. 그래서 그냥 숫자를 입력하는 거랑 이 셀에다가 셀 주소를 이용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아요. 그냥 계산도 되긴 해요. 이렇게 볼게요. 밑에다 커서를 찍고 는 찍고 300 더하기 200 이렇게 표현해도 그래서 계산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엑셀은 계산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는 엔터 치면 500 똑같이 나오죠. 500이 똑같이 나와. 그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500이랑 밑에 있는 500은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실까요? 위에 있는 500을 누르면 여기가 그 수식 입력줄이라 그랬죠. 수식이 입력되는 걸 표현해 주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D3은 플러스 23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밑에 거는 찍어 봐봐요. 밑에는 는 300 더하기 200 이렇게 해서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예. 잠깐 데이터 입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셀이라는 거, 이거 셀 주소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볼게요. 아래쪽에 오면요, 시트 2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트 1 돼 있죠. 또 추가해서 작업하고 싶으면, 물론 이 시트 1에서도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그럼 또 여기 플러스로 누르면은 시트 2가 생기고 시트 3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눌러보셔요. 계속 생기죠. 그럼 다른 시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똑같은 시트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또 다른 자료를, 그래도 1월달 자료, 2월달 자료, 3월달 자료, 4월달 해서 12개까지 쭉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만들어진 거 다시 삭제. 삭제는 오른쪽 누르시면 되겠어요. 연습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트에서 오른쪽 삭제, 이렇게 삭제도 해보세요. 저도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삭제. 네. 수식이 입력이 안 돼요?
눈 치고 엔터 이렇게 해 놓으셔서 나는 왜 눈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눈 치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수식을 입력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또 눈을 돌려볼게요. 이쪽에 봐봐요. 보기 모드가 있어요. 보기 모드. 보기 모드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보기 모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기본이야. 나는 페이지 레이아웃이야. 또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야.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하려면 플러스를 눌러서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200%로 돼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크게 작업할 수도 있고 작게 작업할 수도 있고, 좀 눈이 잘 안 보이시면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기본 보기니까 여기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 요거 한번 눌러 보실까요? 그럼 종이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A4 형태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활성화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아, A4 요만큼 나오겠구나. 또 그 옆에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 요것도 한번 해보셔요.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 하면 데이터 있는 곳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다른 데는 이렇게 회색으로. 그래서 엑셀을 잘 못하면 누가 여기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를 해놔 버리면 작업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는.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 봤던 화면이랑 다르다 이렇게. 이거는 또 프린트 할 때 일부분 하고 싶을 땐 이걸 지정을 해서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이제 전화했을 때 보면 이게 이렇게 한 셀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데이터가 봐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쭉 돼 있는데도 인쇄하면 하나만 나오는 거, 하나만. 그 셀 하나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지정을 잘못해 놓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기본 보기로 오셔요. 기본 보기. 그럼 데이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부터 해볼까?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보면은 상호 법인명 이런 거 있잖아요. 상호 법인명. 그럼 그건 한 칸에 두 줄로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한 칸에다 해보면 상호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A1 셀에다가 상호 이렇게 써봤어요. 상호라고. 엔터.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줄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법인명, 법인명이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법인명. 지금은 두 줄에 걸쳐서 쓴 거죠. 그래서 엑셀을 하다 보면 한 칸 안에다가 두 줄을 입력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걸 한 칸에다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호를 넣고 상호를 넣어보셔요. 그 다음에 Alt Enter를 누르셔야 돼요.
Alt 엔터라고 해보세요. 가로 열고 법인명 가로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한 칸 안에 두 줄로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정렬 홈 탭에 와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해보세요. 가운데 정렬 보기가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고 한 줄 안에 한 칸 안에 두 개 Alt 엔터 굉장히 많이 써요. 사업장 주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사업장 주소는 옆에다가 또 해봐요. 사 한 칸 띄고 업 장 사업장 또 밑 다음 줄에다가 쓰려면 Alt 엔터 주 스페이스바 소 예, 이렇게 사업장 주소 밑에는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날짜 날짜는 이렇게 해보세요. 3 3-6 3-6 3 빼기죠. 3 빼기 6 이렇게 해봐요. 오늘 3월 6일인데요. 그럼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03월 06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고 엔터 한번 쳐봤어요. 밑에다가는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3/6 3/6이라고 또 해보세요. 남자 입력할 때 3-6 3/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날짜를 다시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한번 봐봐요. 표현된 방식이 달라요. 여기 24년 3월 3-6 막 이렇게 돼 있죠. 밑에도 이렇게. 이것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지금 프린트 무료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날짜가. 요렇게 입력하는 건 어렵진 않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예, 이걸 눌러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데 와서 사용자 지정에 MMR DDL 이렇게 걸렸죠.
여기서 날짜로 이렇게 가보면 날짜 탭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범주에. 그러면 날짜에 대한 형식이 이렇게 쭉 있게 돼 있어요. 엑셀이. 그죠? 그럼 첫 번째 거를 누르면 이렇게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요. 한글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2024 다시 해서 그냥 입력을 하죠. 그래서 서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엑셀이에요. 이제 눌러보세요. 확인하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입력은 다시나 슬러시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썰 서식에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열이랑 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간격을 줄이고 넓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시트 하나를 추가할게요. 다시 연습.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해 보셔요. 깨끗한 데서 해볼게요. 열과 열 사이에다 이렇게 갖다 놔봐요. 갖다 놓으면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생기시죠. 그리고 왼쪽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지죠.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꺼번에 하려면 D부터 저거 잡을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아래 방향 표시 됐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열이 잡혀요. 해봐요. 잡힌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 갖다 놓고 여기 줄이면 같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얘가 해봐요. 맞춰지죠? 또 행도 마찬가지고 행도 이렇게 넓히면 넓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넓으면 넓혀지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을 잡고 행과 행 사이에서 넓이를 주면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넓어지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작업을 그럼 이런 그 거래 명세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지금 이 작업을 할 줄 알아야지 명세표 작업이 가능한. 예. 또 이렇게 볼게요.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C2를 선택했어요. 지금 C2. 또 F2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H2 셀을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일이 생기면 컨트롤 누르고 하신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씩 건너뛰기라도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페인트 통을 누르면 셀에 색깔을 줄 수 있어요. 눌러보고요. 무슨 색 줘볼까? 녹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아, 떨어져 있는 것들은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는구나. 파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작업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칸이 여러 개 돼 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걸 선택하려면 엑셀에서는 파일 선택하듯이 하나는 누를 수 있죠. 무조건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서 또 다음 거를 누르려면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을 눌러 놓고
지금 키보드에다가 손을 컨트롤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건너뛰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다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을 띄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켓통, 페인트통 가서 색깔을 이렇게 줘보라는 거예요. 연습 삼아 이렇게. 네. 페인트통은 여기 홈탭에 가면 있어요. 여기 셀에 색깔 줄 때 요거 많이 쓰죠. 이거. 또 연속돼서 하는 거는 하나 눌렀어요. Shift 누르는 거죠. 이것도 타일 선택할 때 거의 다 같이 쓰죠. 컨트롤이랑 Shift는 이렇게 선택 모드 할 때 또 이렇게 색깔 또 줘봐요. 아무거나 이렇게. 아, 연속적인 거는 Shift를 눌러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되고. 잘하셨고, 또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밑에다가 저는 C8 정도 됐는데 글씨를 한번 길게 써보려고 해, 이번에는. 오늘은 엑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길게 한번 써봤어요. 오늘은 엑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라고 길게. 다 쓰면 엑셀은 엔터 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도구 모음들이 이게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어 있어요. 비할 수. 엔터. 이렇게. 글씨를 수정하려면 엑셀은요. 지금 다음 이런 데다가 수업 이런 걸 수정하고 싶으면 이런 가운데 이런 데 중간중간에 누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글은 중간에 눌러도 되죠. 근데 엑셀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그럼 어디를 눌러야 되냐면 글씨를 입력한 첫 칸 여기를 눌러야지 수정이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데로 눌렀을 때는 수식 입력줄에 지금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죠? 네. 첫 칸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해 놓고 위에 보면은 여기도 커서가 찍혀요. 커서가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 엑셀 뒤에다가 하고서 2016이라고 또 넣어봤어요. 엔터. 엔터 쳐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럼 지금 수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찍었어요. 찍었죠? 이번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해봐요. 그러면 여기 자기가 이렇게 글씨에다 접근이 돼요. 다른 것도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엑셀 수업이 있는 뒤에다가 중요한 날입니다.
엔터. 네. 엑셀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엑셀 굉장히 많이 거기다 공짜로 배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지 모르죠. 돈을 내봐야지 알죠. 이렇게 두 번째로 수정하는 방법이 더블 클릭해서 하는 걸 더 많이 써요. 그죠? 한글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찍으면 돼요. 엑셀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세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 보면 기능 키가 있는데요. 거기 F2가 있어요. F2. F2 눌러보세요. 키보드 어딨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기능 키를 쓰거든요. 이게 기능 키예요. 프로그램에서 약속해놔야지 이게 먹어요. 한글도 많이 사용하죠. 기능 키.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니 엑셀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F4, 요거 F4랑 수정할 때 F2, F4를 굉장히 많이 써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긴 하죠. 더블 클릭은 잊어버리면 불편하고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서 수식 입력 줄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건 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F2는 잊어버리겠죠. 잘 안 쓰니.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엑셀을 한글처럼 쓰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긴 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한글처럼. 인터넷을 가볼게요. 인터넷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 표시줄에 어, 같이 열리는 그렇죠. 작업 표시줄에 있으면 열고 없으면 여기 최소하거나 오른쪽에 보면 바탕화면 보기 있죠. 요거 내리면 요거 누르면은 다 내려지죠 프로그램들이. 요거 굉장히 많이 쓰죠 바탕화면 보기. 요거 맨 끝에 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너무 조그맣게 해놨지 이거. 10은 옛날에 세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해놨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떠져 있으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죠. 그거 누를 줄 아셔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최소화 다 해야지 뭐. 그죠? 그 엣지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네이버 네이버를 한번 와보셔요. 좋은 글이 좋은 글이 잘 나오나 요즘에? 사이트 하나 걸어볼게요. 좋은 글이라고 한번 해보면 안 나오는 것 같아. 네이버가 안 나와. 네이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검색이 업데이트를 안 하는 사이트는 얘가 밀어버리는 것 같아. 다 뒤로. 그게 검색이 안 돼요. 다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 다음. 여기 위에 보면 다음 있으시죠? 네, 네. 다음에서 한글처럼 제가 써보려고 엑셀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좋은 글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여기 사이트 접근했어요. 여기 좋은 글 해가지고 사이트요. 스크롤을 좀 내려서 여기 광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다음에서 다음 안 썼는데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또 다음 잘 안 쓰죠. 죽었죠 얘가. 옛날에 한참 유명했다가 여기로 왔어요. 이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구글로 가야 되죠. 네이버 다음 구글이 검색 사이트. 이쪽으로 와셔서 그럼 여기 좋은 글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럼 첫 번째 있는 거를 그냥 해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로 자료를 만들겠다. 네, 이런 자료예요. 그럼 요거를 엑셀에다 붙여놔야 되니까 여기 당신은 여기 블럭 잡고요. 스크롤바 내려서 시프트 누르고 출처까지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래서 연속돼 있는 이건 글씨 데이터죠. 글씨 데이터를 하려면 이렇게 시프트 또 인터넷에서도 이게 먹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써요. 복사.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 보세요. 그럼 엑셀로 오셔야 되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제 지정을 하니까 시트 하나를 또 추가해 보세요. 시트. 그럼 또 깨끗한 게 나와요. 그럼 어디다 걸어보냐면 B4쯤에 할게요. 이거 임의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이렇게 붙여넣기. 오른쪽 누르면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서식 유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 서식에 맞추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색깔 넣으려면 이게 주변 서식에 맞춰도 괜찮긴 한데 이건 좀 작아지네 글씨가. 그죠? 원본 서식으로 해서 색깔 줘볼게요. 색깔을. 엑셀이 없어졌어요? 아래 있겠죠. 작업 표시줄에. 여기 밑에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글자 포인트가 지금 9로 걸렸죠. 9. 9면 작죠? 그래서 이 포인트 누르고 한 얼마 할까요? 한 12? 좀 크게 한번 보이게 하셔요. 12, 14. 네, 오른쪽 해서 여기 원본 서식 유지를 하고 그럼 색깔까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만 좀 키워 보시죠. 예, 글자 크기. 그러면 당신은 이거 선택하고 얘는 굵게 하시고요. 글자 크기를 좀 20도 제목이니까 크게 더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밑줄까지 걷습니다. 20포인트 진하게 밑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종이로 프린트하면은 이런 건 나오질 않아요. 셀 주소, 셀의 이 셀 구분선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만 인쇄할 때는 안 보이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일 누르고 만약에 인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깨끗하게 한글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파일 누르고 인쇄 모드까지 와보셔요. 거의 다 프로그램들이 파일 누르면 인쇄 있죠. 인쇄 이렇게 누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깔끔하죠. 그래서 인쇄 걸으면 인쇄돼서 나올 거죠. 이렇게도 하고 다시 뒤로
엑셀은 인쇄를 겁나게 하지 않아요. 자료로 많이 해놓지 뭐 인쇄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엑셀 자체에서 하얗게 보고 싶다 그러면 탭 중에 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보기 눌러보세요. 메뉴 중에 보기 본다 눈으로 어떻게 해서 보겠느냐 이건데 눈금선을 여기 체크를 풀어보셔요. 그럼 흰 종이로 나와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선 없이 보려면 보기로 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기로 이걸 풀으면 여기 데이터 있는 데만 셀 이렇게 그 테두리 준 것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백지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또 여기 머리글 지워버리면 여기 머리글 열이랑 흰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진 거 보이시죠? 수식 입력줄 이것까지 하면 여기도 다 없어지고. 이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골치 아프죠, 모르면. 이거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해지죠, 엑셀은. 근데 눈금선은 괜찮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서 관장이 되는구나. 다시 수식 입력줄 살리고요. 다 살려요. 이렇게 없어지는 기능을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엑셀 작업하다가 여기 도구 모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어디서 관장하냐면 여기 위에 오른쪽에 이제 봐보세요. 눈을. 그럼 X 이전 크기 최소화 그 옆에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면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이거로 돼 있으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없어져요. 또 다시 눌러서 탭 표시는 여기까지만 표시된다는 거죠. 그럼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왔다가 다시 시트를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용해도 실익이 있죠. 노트북 화면이 작으니까. 근데 PC는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다시 또 눌러서 탭 및 명령 표시 그 도구 여기 오른쪽에 여기 화살 표시 있는 조그매서 잘 안 보이시죠? 잘 찾아서 여기 X 이전 크기로 마이너스 그 옆에. 근데 프로그램들이 이게 도구들을 숨기고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보통 해놔요. 세 가지로 쓰는구나.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 및 명령 표시. 없어지면 여기서 찾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탭 및 명령 표시로 해서 다 노출이 되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셔요. 다음 또 해볼게요. 또 시트 하나 또 추가해서 또 연습. 한자 하나 하는 거야. 한자 공급 받는 자용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써요. 공급 받는 자용 다 붙였었네. 용
용자만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한자 그 프린트물에 보면 오른쪽 그 거래명세표 오른쪽에 한자 입력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공급받는 자용. 그래서 공급받는 자용 이걸 다 한문이 아니고 용자만 하기로 했으니 그럼 용자만 블럭 잡고 한자 하면 나오시죠? 그럼 여기 입력 형식을 봐야 되겠죠? 여기 한자로만 해야 된다. 한글과 한자로 나타나겠다. 한자 한글 나타내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두 번 여기 한글 그 옆에 거 한글은 입력 방식이 7가지나 돼서 더 많아요. 이렇게 변환하면 이렇게 용자가 변환이 됐어요. 엔터 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줄에 걸쳤어요. 여러분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열과 열 사이에 갖다 놓고 이렇게 넓힐 수 있다 그랬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더블 클릭 해봐요.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글씨가 다 나타나도록 얘가 이렇게 넓혀져요. 아니면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볼게. 또 밑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 견적서 이렇게 해볼까요? 견적서를 내가 한자로 하겠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 이렇게 하고 한자를 누르죠. 그럼 이게 견적서 이게 한자 변환 대하상자가 딱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한 글자만 이렇게 나와버려요. 좀 불편한. 그래서 다시 블럭을 다시 다 잡아요. 다시 다 잡거나 맨 앞에다 커서를 찍고 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커서를 맨 앞에 놓거나 그럼 한자 하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나오시죠. 이건 좀 불편하기도 한 이렇게 변경. 네. 그럼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되나? 견적서. 이거 뭐 여기다 써버리면 같이 나와버리니까 견적서 쓰고 견적서 했다. 선생님 여기서 쌤 저기 블록 잡을 때 네. F4 눌러도 돼요? 여기는 그런 거 안 돼요. 한글에서는 F4는 한글에서나 해야 돼요. 엑셀은 안 돼요. 엑셀은 안 되죠. 그래서 쓰고 바로 한자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찍고 한자 키를 하든가 블럭을 잡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은 이렇게 써놓으면 위에 있는 거를 얘가 만약에 공짜 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자는 이렇게 하시고 또 기호 넣는 거예요. 기호는 뭘 넣나? 여기 아무 데나 이렇게 찍고 해볼게요. 기호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셔요. 미음자 찍고 한자 키 하면은 이렇게 기호들이 나와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기호 확장했어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보통. 그럼 여기는 1, 2, 3, 4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만약에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를 넣어야 되겠다 그럼 6자를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있다는 거는. 아니면 마우스로 이걸 눌러도 되고요. 또 여기 확장시키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네, 여기서 골라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당구장 요거 누르면 중요 표시,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셔요. 부가세 별도. 들어가죠. 또 미음자 찍고 한자 키 또 확장해서 또 이번에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거 이렇게 크로바 넣고 거래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 기억 제가 저만 보여드릴게요. 기억을 누르면 기억에 관련된 건 이렇게 나와요. 또 니은 눌러볼게요. 저만 한다 그랬어요. 니은 누르면 이 가로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기억 니은부터 이게 쭉 돼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건 이제 미음애가 많이 있거든요. 또 특별히 자기가 이제 문서 다루면서 필요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 데를 알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디귿셋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음에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알아두면 되고 나는 이런 그 단위들을 많이 쓴다 그러면 리을을 알아두면 되겠죠. 리을을. 그죠? 리을을. 리을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쭉 해보시면 돼요. 리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분양 면적 이렇게 넣어볼게요. 분양 면적,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분양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할게요. 150. 그러면 기호가 리을 찍고 한자 키 확장 메뉴 확장. 그럼 여기 제곱미터 있으시죠? 네. 여기 딱 찍으면 이렇게 제곱미터로 150제곱미터 리을. 그래서 아파트 관련 자료 만드시는 분들은 리을을 알아뒀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서 만드는 그 기호들을 또 공용 면적 30 30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계속 이거 해야 되죠. 네. 예.
아 이렇게 하려 그랬더니 30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려 그랬더니 번거로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력하다가 안 하고 싶으면 ESC예요. 해봐요. 입력하고 있다가 아 입력 안 할 거야 그러면 아 이건 아니네. 그냥 입력되죠. 이상하네. 아니 지워지는데요? 지워지죠. 네. 제 거 이거 왜? 지워졌어요. 아 저는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다가 바꾸려다가 안 하고 싶으면 ESC 그것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입력한 게 없어진다고요. 네. 수정하려다가 아 이게 차라리 나. 그럼 ESC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제곱미터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그럼 이렇게 하셔. 이걸 복제해서 써버려 그냥. 복제는 이렇게 요것만 복제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아싸리 다 복제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엑셀이요. 그러면 거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조그만 녹색 여기 보여요. 녹색 사각형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더하기 모양 만들어야 돼요. 그때 드래그 하면 이렇게 쭉 150, 151, 152 이렇게 나와요. 제곱미터가 복제가 되죠. 네. 이것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수정하는 거니까 이제 더블 클릭해서 공형은 30 이렇게 하고 전형은 120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 안 하고서 아니면 어떻게 이게 복사해다가 이렇게 제곱미터는 복사해다가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엑셀이 장점이 이렇게 복사하기가 쉽다는 핸들 만들어서 내리면 그냥 복사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장점이죠.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데이터 작업이 수월해지는 거죠. 함수를 잘 다루면 계산하기가 이제 수월해지고 일이 빨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사실 돈 주고 사서 엑셀을 하나만 계산해 놓으면 데이터가 뭐 5,000개가 있든 한 방에 되죠. 그것 때문에 엑셀을 써요. 일을 줄여들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줄여들죠. 그래서 기호 넣는 방법 이렇게 해봤고요. 또 밑에다가 또 해볼게요. 또 기호 넣는 두 번째 방법은 홈 삽입 탭을 걸면 지금 탭이 어디 걸려 있는지 모르겠네. 삽입을 눌러 보셔요. 여기 기호라고 있어요. 네. 기호 있죠? 기호 눌러 보셔요. 삽입의 기호. 삽입의 여기 기호. 오메가 표시가 기호예요. 그죠? 오메가 표시. 한글은 뭐 가지고 쓰냐면 문자표 가지고 쓰죠. 한글은 문자표랑 또 걔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걔도 먹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은 다 먹어. 윈도우에서도 먹고요. 블로그 막 이런데 다 웬만하면 다 먹죠. 그러면 기호에서 글꼴이 현재 글꼴 걸렸어요? 네. 그럼 여기 드롭 단추를 눌러서 현재 글꼴이면은 요런 기호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눌러 가지고 쭉 밑으로 내리셔서요. 여기 웹딩즈, 윙딩즈 막 이런 데에 있어요. 기호가. 웹딩즈 눌러 봐봐요. 이게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거 쓰거든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얘네들이 같은 식구죠. 웹딩즈 이런 거 있어요? 네. 윙딩즈 이런 거. 윙딩즈 2, 3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윙딩즈, 웹딩즈 막 이런데 예. 되게 많죠? 네. 네. 그 쉬운 거 하나 골라 볼게요. 윙딩즈에서 윙딩즈 책 하나 그리고 책 하나 책 모양 있으시죠? 네. 삽입 닫기 하면 책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배움은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끝이 없다. 그래서 기호에 굉장히 많은 특수 문자들이 있어서 적절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해보고요. 파일, 저장 연습.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해볼게요. 예. 엑셀이랑 파워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렇게 찾아보기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여기 누르면 되고 없기 때문에 이게 찾아보기 누르셔요. 그럼 기본값으로 문서방으로 항상 연결을 하죠. 그 집에 거는 문서방에 하시면 되고 교육장은 여기 D에다 걸어야 돼요. D. D를 선택하세요. D만 안 없어지게 해요. D에다가 해야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D에다 하고 우리가 만들 거 이제 새 폴더를 이렇게 하시고 새 폴더를 누르세요. 새 폴더 하시고 폴더 이름은 19기 이렇게 하시죠. 19기 엑셀 2016 과정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9기거든요. 지금 19기 엑셀 2016 과정 이렇게 하셔요. 네. 19기 엑셀 2016 과정. 네. D를 선택하고 이제 우리가 따로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새 폴더 이렇게 누르시라 그래요. 그럼 폴더가 이렇게 생기면 19기 엑셀 2016 과정이야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그리고 엔터. 네, 폴더 이름이죠. 19기 엑셀 2016. 그다음 이름을 주고 나서는 엔터 쳐야 되죠. 또 엔터. 그럼 파일 이름은 통합문서라고 돼 있죠. 데이터 입력 연습 이렇게 표현하실게요. 데이터 입력 연습. 데이터 입력 연습. 저장. 저장 이렇게 하시고요.
요 밑에다가 추가로 또 해볼게요.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써봤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또 데이터 입력해보세요. 대한민국으로 하려다가 아까 했던 거 한국으로 이렇게 고치려다 에이 그냥 놔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ESC.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 엑셀의 특징. 또 이렇게 방향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면 컨트롤 여기 플러스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실까요? 복제되는 거 느끼시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면 또 복제. 그래서 복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 엑셀. 한글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글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붙여넣기 해줘. 그래서 일단 여러 개를 붙여넣기 계속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잡죠. 그럼 많이 잡은 거 복사하면 이제 많이 되니까. 근데 얘는 다시 해볼게요. 8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 쓰고 핸들 여기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녹색 사각형이 조그맣게 보이시죠? 거기다 커서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아래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또 요거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누르고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 연속해서 입력해보고 싶어요. 요렇게 6개 한번 선택해봤어요. 네, 셀 주소 상관없어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럼 선택을 해서 화이팅이라고 입력하면 맨 끝에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러면 한 방에 이게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수식할 때도 써 이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해주려면 쭉 데이터를 입력하고 선생님 한글에서 표 만드는 거 있으면 이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한글은 한글만의 그 특징에 있는 그걸 해야죠. 얘네랑 다르죠. 그래서 물어볼 때도 지금 한글에서 하느냐, 엑셀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엑셀의 특징을 알아뒀다가 써야 되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또 여기 하나 누르고 연속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Shift 누르면 된다 그랬죠.
파이팅을 파이팅이라고 했네. 열공. 시프트는 첫 칸에 입력이 돼요. 네. 컨트롤 할 때는 맨 마지막이 되죠. 네. 열공.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또 왕창. 아, 컨트롤 엔터가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명세표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엄두 나요, 안 나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시간 걸리겠죠? 네. 그래서 엑셀 다루신 분들은 만들어낼 수 있고, 처음 하면은 좀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엑셀은 제가 이걸 한번, 이걸 그 프린트해서 보여드린 게, 엑셀은 셀 나누기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한글은 셀 나누기가 되죠. 네. 얘는 칸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합쳐서 쓰거나 해야 돼.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셀 나누는 거는 한글이 더 자유롭죠.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복잡한 거 편은 그 한글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쓰는 특징으로 돼 있어요. 네.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파이팅은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한꺼번에 입력하는 엑셀의 방법이 이제 하나를 눌렀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택하는 건 컨트롤 누르고 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6개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해도 되고 왼쪽으로 가서 해도 되고 어쨌거나 맨 마지막에 선택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입력이 저기 되겠죠. 아까는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아까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와서 여기 걸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감사라고 써볼게요. 감사. 감사합니다.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하셔라는 거예요. 해봐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그 다음에 시프트는 하나 누르고 두 줄만 표현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 거를 딱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는 떼시고 써야 되죠? 그럼 어디 써지냐면 여기 처음 칸에 써지겠죠 얘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입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고맙습니다가 왕창 채워지는 특징으로. 물론 이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컨트롤 엔터는 한꺼번에 채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식 할 때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드려 볼게요.
맞추는 거 네. 아까 처음에 하셨을 때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열이랑 행을 똑같이 맞추려면 다시 깨끗한 데서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좀 좁다 그러면 셀을 블럭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셀을 블럭을 잡으면 안 돼요. 열을 잡으라 그랬죠. 열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넓히면 같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열을 처음에 잡을 때 네. 이게 양쪽 화살표 있을 때 아니고 아니. 아, 이 가운데 이렇게 하면 벌어지죠 이게. 아 그냥 일직선 화살표 있을 때 네네네. 잡아가지고, 예. 이 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고 행과 행 사이 이렇게 넓히면 쫙 넓게 보기 좋게 벌어지죠. 네. 또 여러 개를 좁히려면 조그맣게 좁히려면 이렇게 네 개 잡고 이렇게 좁히면 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작업하려면 이걸 알아둬야지. 명세표 작업을 하려면. 네. 예? 이거는 이렇게 한 칸만 여기 이렇게 열과 열 사이에 갖다 놓으면 안 되시고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검은 화살표 대셨을 때 그때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한 칸만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넓히겠냐 좁히겠냐 이렇게 얘가 명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래로 쐐기 화살표 생기죠. 이때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열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열 사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줄이면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블록을 잡아야지 이걸 명령을 해줄 수 있는. 열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한 칸은 이렇게 좁고 한 창은 넓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배고프시죠? 지금 여기 봐봐요. 한 칸은 이렇게 칸이 넓고 한 칸은 좁게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럼 얘가 일률적으로 여기 되게 하려면 제 거 봐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도 해줄 수 있는. 여기는 넓고 좁고 또 넓고 이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한 칸은 좀 넓게 하고 한 칸은 이렇게 좁게를 하나만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두 개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녹색으로 여기 아까 이렇게 핸들 만든다 그러거든요. 저게 복제가 되는 의미라 그랬죠.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은 똑같이 맞춰주는 기능. 아 셀도 이게 너비가 복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행도 마찬가지. 이런 걸 이용해서 더 이쁘게 이렇게 셀을 가공할 수가 있어요. 뒤집게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그냥 엑셀에 대한 입력 작업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거를 하려면은 아 이거가 만만치 않아 사실. 고된 하루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 이거를 작업을 하면 나머지가 쉬워질 수가 있죠.
한번 등산을 빡세게 하면 우리 집 앞동산은 그냥 쉽게 가는 그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작업을 하면서 엑셀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작업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살짝 의심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 이름 올려야 돼요? 원래 제자리 아니었는데 진짜로. 자리는 다 앉으셨죠? 내일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요. 5배치 추가로 가는 사람 오늘 별도로 등록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연락이 왔는지도 모르겠다.